예, 이 총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개항을을 찼잖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개항을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험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은 공천 파동, 공천 내용이 거의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한 개항을을 찾는데,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초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가서 또 민주당의 최근 이 공천 파동과 관련한 또 한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원희룡 후보와 경쟁하고 있던 윤영선 후보가 이제 사퇴하면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 양당의 대비 효과도 충분히 노려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광진, 구로, 인천 계양을 격전지이자 험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그러니까 공약까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판세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영리한 행보를 하는 거고, 이게 선거 때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도를 보면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는다라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영향을 주죠. 근데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 역시 선거는 인물입니다. 인물 253개 지역구는 역시 인물, 그리고 바람과 구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직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점에서는 지금 인물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매우 계산이 되고 영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첫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공천이 됐죠, 계양을에. 그래서 당시에 이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당협위원장 윤영선 당협위원장도 이제 지지를 선언을 한 상태고, 바로 직전까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거기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을 하던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했던 축구 선수 이천수 씨도 이 후원 회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느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천수 전 국가대표 선수죠. 지금 그냥 또 이 스포츠를 그만둔 그게 아니고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직전까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또 열심히 지지하던 분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후원회장까지 맡는다는 거는, 또 이천수 전 선수가 거기 계양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의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천수 선수가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뭐 힘을 발휘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천수 선수가 송영길 전 대표를 그렇게 도왔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당 지지를 바꾸면서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기사화가 되고 많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예전에 몰랐던 유권자들도 알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심사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야당에 비하면 잡음은 적지만 감동도 없지 않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뭐 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던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야당 쪽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잡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없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소리가 안 나는 건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거죠. 노이즈 없는 것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이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소음을 내고 그러면은 곧 지금 2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재표결 특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야당과 비교가 되면서 여야가 똑같다 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 운전을 하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숙제를 뒤로 계속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노이즈가 납니다. 이 소리가 나는데 그 노이즈 나는 시점을 거의 끝으로 지금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긴 날 텐데 하여튼 야당의 노이즈에 묻힐 수 있는 시점을 지금 굉장히 영리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와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고 국민들도 아마 똑같은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한 이런 공천을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짐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단수 공천 결정에 재검토를 지시했잖아요. 이게 어느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뭐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말을 어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은 비판인 것 같고요. 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더 우세한 가운데 원내 170석의 제1 야당, 거대 야당과 싸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총선에 임하고 있고 따라서 공천의 그 심사 기준도 예년에 비해 그리고 민주당에 비해 훨씬 더 높게 그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심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예. 이 김연아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보면서 아마도 당 안팎에 이렇게 우려 섞인 시선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민주당이 저렇게 심각하게 시끄럽게 공천 파동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절박한 심정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긴장이 해이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데 마침 그 공관위의 그러한 결정을 그 비대위와 한동훈 위원장이 적절하게 제동을 건 것 같아서 저거는 저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정청래 의원이 있는 현역으로 있는 마포울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투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저희 TV조선이 어저께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적절한 카드라고 보시나요? 이게 맞는 건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말하자면 자객 공천 아닙니까? 근데 자객 공천은 깜짝 공천이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멀리 군산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마포에다가 이렇게 덜컥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자객이 길을 알까요? 길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좀 허접한 자객인 것 같다는 일단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정청래 의원은 지금 김경률 자객이 왔다가 함운경 자객으로 이 자객을 중간에 바꾼다는 얘기인데 예. 정청래 의원이 뭐 관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 와라 내가 상대해 줄게 아마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뭐 함은경 동지회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삼민투 위원장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호남 출신에다가 좀 여러 가지 정청래 의원과 이제 좀 대비까지는 아니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미웠다면 좀 준비를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길도 모르는 사람을 자객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그래서 뭐 그게 이루어진다면 정청래 의원은 좋아할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이제 그 신 의원께서 네. 허접한 자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함은경 이제 후보도 사실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예. 전향한 운동권 출신인데 마포울의 길은 모를 수 있어도 예.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공천하는 순간 굉장히 기울어 있던 선거판이 저 마포울에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근접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그 주민들의 시선이나 관심이 올라가면 예. 저는 저기도 그렇게까지 그 기울어진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공천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수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대표에게 지도부에게 놀아나서 꼭두각시 역할밖에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네. 들어봤는데 사실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두 분이 그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뭐 가깝게 지냈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 갑자기 저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공천 때문이겠죠? 아니 뭐 국회의원에게 공천은 그건 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걸 뒤집어엎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번에 이제 잘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 두 분의 반발은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딛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반발의 강도나 논리는 좀 달라요. 그러나 그 밑에 흐르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약점입니다.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느냐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숙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명계약설 공천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발표된 단수공천 명단에 친명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틀 전 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항의성 그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의총 이후에 뭔가 조금 수습책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아니네요. 혹시 했는데 역시 아니고요. 이재명 당대표 특유의 그 마이웨이, 마이 동풍하면서 마이웨이 하겠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예. 저는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의심이 들었는가 하면 공천 작업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이미 그 현역 의원들 170명 가까운 의원들을 놓고 뭐라 그럴까 성향 분석 이런 거를 해서 동그라미, 세모, 과의표 이렇게 해놓고 단수나 공천을 줄 사람, 그다음에 경선할 사람, 컷오프 할 사람 이거를 대충 분류를 해놓고 그 그림에 맞추어서 이 심사 과정을 맞춰 가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어제 저 그 공천 발표를 또 보면서 저는 민주당 공천이 지금 저입 가경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뭐 저 밖에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막 위태위태 조마조마한 느낌입니다. 예. 자, 사실 이 공천을 둘러싼 네. 반발이 커지면서 이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정체불명 여론조사 관련해서 비선 조직이 돌렸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현역 하위 20%의 비명계 몰린 거 차기 당권 노린 거란 지적 나오는데요.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사퇴 요구는 네. 일축을 했고 그리고 당내 반발은 환골 탈퇴를 위한 과정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이런 정도의 공천 파동은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역대 총선 중에서 드뭅니다. 이렇게 전체 253개 지역구를 놓고 이렇게 찐명과 친명과 진명을 가리는 공천은 좀 드물어요. 물론 공천 잡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것이 또 불거져 나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혁신이라고 그러면은 찐명과 친명 중에도 뭐 희생자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칼질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지금 의원들이 전혀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은 좀 예견이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선 과정에 진입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일부 탈락하는 의원들도 있고 경선 과정도 결과도 보면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내용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턴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서 예. 결국은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원로들도 연일 입장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의 원로들 입장문을 내시는데 저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딱히 수습책이라는 것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지금 요 며칠 문제가 됐었던 현역 의원들의 활동 평가 그거를 이제 와서 이미 다 끝난 평가를 가지고 다시 뭐 한두 군데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자면 이제 그게 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 놓으니까 이대로 또 계속 가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수렁에 빠지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력으로는 그 수습책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공천에서 이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이 세 명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전략공천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 세 분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보는 건 맞습니까? 여성이라는 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외에는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세 분을 수도권에다가 전략 배치를 했을 때 민주당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탁견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친명이나 찐명 쪽 분들이고 여기에서도 평가와 전망에서도 친명과 비명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목을 좀 염두에 두고 공천을 했으면 민주당이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미 길은 올라섰고 한참 지금 와 있고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영입 인재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당초 조국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당보다는 이제 큰 당으로 가고 싶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하게 될 역할은 우리 다 같이 예상할 수 있듯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 이제 검찰에서 있었을 때의 상황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야권 위성정당 이야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진보당 후보들이 당선 안정권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국회 진입을 돕고 있다. 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당이 이제 통진당의 후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런 반응들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위성정당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지금 좋다고 그래서 다 합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은 위성정당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이 나오면서 결국은 양대 거대 정당이 비례까지도 다 독식을 하겠다, 복점을 하겠다, 과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제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결국은 거대 양당 둘이서 비례까지도 말아먹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이고요. 이 위성정당 문제가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비례제를 망가뜨리는 천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결정이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경민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새로운 미래 거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이나 아니면 컷오프된 분들을 영입을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수진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의 예를 들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그분들도 영입 대상입니까? 물론 접촉하죠. 접촉을 아마 이미 뭐 저는 접촉의 선이 아닙니다만은 접촉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새로운 미래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탈락에 들어간 분들 내지는 경선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나는 경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무망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